성형외과입니다. 킥광대 수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수술에는 항상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가격이 저렴한 이벤트로 항상 이런 상담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수술입니다. 얼굴뼈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얼굴 형태를 그대로 그 모양새, 그 다음에 그 인상을 유지시켜주고 간직해주는 뼈입니다. 이런 중요한 뼈를 어떻게 간단하게 살짝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수술이라는 건 항상 수술 내용의 방향과 목적,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지. 어차피 성형외과 전문의를 받은 의사가 어디 돌팔이로 어디서 훔쳐 갖고 나온 수술 방법도 아닌데 다른 의사가 하는 방법은 좋고 이 의사가 하는 수술 방법은 나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술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교과서적인 그런 수술의 내용에 따라서 올바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업적인 수술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퀵광대라는 말도 저는 솔직히 퀵광대라는 말은 개업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퀵광대라는 그 용어 자체가 빠르게 간단하게 한다는 영어 단어 뜻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실 건가, 만족을 떠나서 오히려 얼굴형이, 얼굴 측면은 좀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길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얼굴이 인상이 조금 더 좀 더 안 좋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나 그리고 그 인상에서 풍겨지는 얼굴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얼굴이 조금 작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얼굴이 조금 크기가 있더라도 풍겨지는 분위기에서 좀 더 지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좀 더 이렇게 얼굴형에 있어서는 좀 더 좀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킥광대, 저희가 하는 광대 축소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뼈의 구성을 보면 이 부분이 광대 제일 튀어나온 45도 부위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옆에 측면이 옆광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앞턱의 끝이고 얘가 사각턱 부위죠. 근데 이 얼굴을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대 부위가 여기 턱에 있는 부위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은 턱뼈가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해야 얼굴이 예뻐 보일 것인가, 즉 말해서 어디를 손봐야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얼굴이 작아진다 그러면 턱을 잘라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턱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뼈 폭이 이렇게 커요. 근데 턱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앞턱 끝으로 V라인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는 이쪽에 가서 얼굴 살이 붙어 있고 근육이 발달되고 살이 붙어 있고 그 피부 안에 지방이 더 많이 찔수록 이가 커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옆광대라는 여기가, 여기 보면 뒤에서 앞에까지 보면 여기가 45도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곡선입니다.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런데 퀵광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퀵광대는 절대 이 앞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이 곡선을 유지를 해줘야,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곡선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더 모아지게 해줘야 이 뼈가 계란 형처럼 더 많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이 옆에 측면을 납작하게 잘라가지고 넣어버리면 여기 측면이 납작해져 버리면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퀵광대는 절대로 이 뒷광대하고 광대 옆에만 잘라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납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 형태가 보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 지금 눈이 있거든요. 눈뼈에서 한 0.5 이 정도 0.5에서 조금 더 떨어진 위치에서 이 광대뼈하고 이 광대뼈 끝털이 라인, 즉 상악골의 이 측면 여기에 즉 광대뼈를 지지하는 여기 기둥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전 사진에서 보였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형이에요. 이렇게 곡선형으로 유지하죠. 그러면 이 뼈를 잘랐던 이 위치가 어차피 곡선형이라 이 곡선형 뼈를 안으로 넣으면서 뒤로 좀 낮춰주면 여기가 곡선형으로 쭉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계란처럼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아까 봤던 그 CT를 밑에서 보니까 얘가 좀 45도 튀어나온 광대뼈예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빨간선 라인을 따라서 자르게 됩니다. 빨간선 라인을 자르다 보면 옆광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곡선형이에요. 이렇게. 예. 계란이 어떻습니까? 계란을 딱 세워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술을 받으실 때 뒤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옆에 이 퀵광대처럼 옆광대라고 해서 옆에만 잘라서 여기만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럼 여기에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납작해지면서 여기에 또 각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를 자르고 이 가운데 토막이 쭉 밀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퀵광대 수술이 좋은 수술은 아니라는 뜻이죠. 단순히 여러분들께 생각하기에 광대뼈는 들어가는 수술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광대뼈를 잘라서 넣었다. 잘라서 넣는데 얼굴의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위기나 느낌이나 그 다음에 얼굴에서 풍겨지는 여러 가지 여성스러운 느낌 같은 이런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얼굴이 여 측면이 납작해져 버리니까 얼굴 측면이 얼굴이 말머리처럼 말상이 돼 가지고 쭉비덩이 길어지면 그것도 보기 싫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퀵광대로서 옆에만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정면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옆에만 납작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곡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곡선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이렇게 딱딱 잘라줘야 하는데 가운데 부위만 이렇게 넣어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굴 측면이 나중에는 피부가 피하 지방층이 빠지면서 얇아지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피부가 살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 얼굴이 툭 꺼져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지방을 넣어준다, 필러를 넣는다, 여러 가지 장난들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뼈대, 골격형을 이쁘게 해놔야 얼굴이 이쁜 거죠. 옆에 측면은 들어갔지만 요 앞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면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옆에만 이렇게 납작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말상처럼 이렇게 직각형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얼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퀵광대예요. 그럼 밑에서 실제로 수술했던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곡선형이어야 되는데 곡선을 살릴 수 있는 앞쪽과 뒤쪽을 잘랐는데 측면만 자르니까 얘가 납작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얼굴이 납작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광대뼈를 수술할 때는 이런 계단이 형성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계단이 형성되면 어차피 얼굴에 살이 빠지거나 또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그러면 피하 지방층이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얼굴이 이렇게 꺼져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끄럽게 곡선형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수술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운데 푹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얼굴에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이에요. 피부가 얇으신 분이니까 금방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피부가 좀 이분처럼 살이 좀 푸동푸동 있으면 덜 나타나겠죠. 그런데 살이 있는 것은 평생 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하 지방층이 줄어들면은 그 뼈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면은 한쪽이 납작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 수술도 비대칭으로 됐지만 한쪽이 납작은 일직선이 되어 버렸어요. 간혹 가다 보면 광대뼈가 자기는 이게 지금 광대뼈 위치인데 위아래가 일직선이 되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광대뼈는 광대뼈가 없는 위아래 일직선은 그거는 직사각형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광대뼈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꼭 과도한 욕심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수술 2개월쯤인가? 뭐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모르겠다. 그 사이 때 찍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꼬리 빼서 보통 0.5 조금 근처 넘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잘랐거든요. 이 뼈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쪽과 이쪽만 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골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골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저작근이 여기 광대하고 사각턱에 붙어있던 저작근이 굉장히 발달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고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고정한 나사는 이 CT가 좀 크게 확대돼서 벌써 그렇지 여기에 금속판 조그마한 것에 고정한 나사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데 그 나사의 크기가 안경테를 고정하는 그 정도의 나사보다 약간 클 정도로 아주 미세한 나사이기 때문에 그런 티타늄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런 금속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계단 현상이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뼈를 잘랐는데 원래는 이 뼈가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이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다 해놓고 이거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딱 모아졌어요. 그럼 얼굴형이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턱도 요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졌죠. 근데 안 보인다면 요 위에 이마도 원래 중심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다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 이것이 달걀형을 지향하는 얼굴형, 즉 말해서 달걀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 모자 쓰면은 더 어울려 보인다든가 뭐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진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광대뼈가 밋밋하게 없어지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광대뼈를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얼굴을 이렇게 45도 방향에서 얼굴을 보면 이쪽 부위가 이렇게 그 광대뼈 고유한 덜줄이 약하게나마 다 붙어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밋밋하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전에 사진에서는 여기가 납작해져 버렸는데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깥에 이 선 라인이 얼굴 살 라인이거든요. 이 살을 봐도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였던 광대뼈 모양 그 자체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